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천동현입니다. 슬라이드가 좀 준비되는 동안,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초청해주신 그 배충식 그 조직위원장님과 모든 조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네. 오늘 제가 이제 그 준비한 발표의 제목은 이퓨얼 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이제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더 맑은 지구, 더 강한 경제 발전에 기여를 모토로 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기술 전문 연구 개발 기관입니다. 현재 정규 직원 약 570명, 그리고 연간 한 2천억 원 규모의 연구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전에 본원을 두고 있고, 부안, 광주, 제주, 울산에 지역 조직을 두고 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총 그 연구부서에서 한 개 소, 한 개 센터, 그리고 네 개의 연구본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탄소전환 연구실은 이 기후변화 연구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유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전환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퓨얼의 정의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퓨얼의 정의 부분은 앞서 이제 배충식 교수님께서 워낙 잘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탄소 중립 기술로서의 이퓨얼의 역할 역시 앞선 연사분들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퓨얼 관련 정책 및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이제 고급 자동차 회사인 포르쉐가 칠레에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해서 약 400리터 퍼 데이급으로 이제 시험 생산에 들어갔고요. 이제 포르쉐에서 주관하는 그 세계적인 그 카 레이싱 행사죠. 포르쉐 모빌1 슈퍼컵에 사용되는 그 모든 연료를 금년부터 이퓨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퓨얼 생산 기술 경로에 따른 기술 비교입니다. 여기에서는 탄화수소 생산 기술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퓨얼 생산 기술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직접 반응시키는 직접 수소화 방식과 반응성이 없는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바꿔준 다음에 합성가스라는 물질을 경유해서 생산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각각 기술 방식의 이제 한계점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인 RWGS라는 방식으로 이제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FT라는 방식으로 이제 EPO를 생산하는 방식에서는 RWGS라는 방식이 이제 반응 온도가 600에서 800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반응 온도를 낮추는 것이 이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공전해라는 방식으로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이후 FT 합성 반응으로 이표를 생산하는 방식에서는 공전해가 이제 전기화학적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택 대면적화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CO2 직접 수소화 방식은 이제 미래의 기술로서 매우 이제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퓨얼의 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 퓨얼의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원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퓨얼 생산의 핵심이 되는 피셔트럽스 합성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셔트럽스 합성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를 이제 합성가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합성가스를 탄화수소로 바꿔주기 위한 반응이고요. 독일의 1920년대 독일에서 맨 처음 발명이 된 기술입니다. 슬라이드 오른편 아래에 이제 사진으로 발명자 두 분을 나타내는데요. 발명자인 프란스 피셔와 한스 트랍시의 성을 따서 피셔 트랍스 약자로 FT 합성 반응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FT 합성 반응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오른편에 나타내는데요.
종래의 정유나 석유화학 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다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T 합성 반응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는 기술이고요. 다음과 같이 그 상업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촉매와 반응기 조합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기술을 구분을 해보면 반응 온도에 따라서 고온 FT 합성 반응과 저온 FT 합성 반응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온 FT 합성 반응은 그 케미컬과 액체 연료를 동시에 생산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저온 FT 합성 반응은 액체 연료를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EPOL 생산을 위해서는 저온 FT 합성 방식이 더 바람직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상업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조합 중에서 슬러리 버블 컬럼이라는 반응기와 침전 철이라는 촉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FT 합성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범위를 말씀드리면 랩 스케일에서 촉매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스케일업 이후에 파일럿 스케일에서 실증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슬라이드 이제 맨 아래편에 보면 사용된 촉매량을 나타내는데요. 랩 스케일에서는 약 수백 밀리그램의 촉매를 투입해서 촉매 성능을 평가하다가 파일럿 스케일까지 가면 수백 킬로그램까지 촉매를 투입해서 실증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촉매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반응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라고 해서 이제 스폰캣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6개국에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는 이렇게 그 원천 기술인 스폰캣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재 응용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버전의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스폰캣 리퀴드 기술이 EPOL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POL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그 탄소수 5개에서 20개짜리인데요. 탄소수 5개에서 20개짜리가 액체 연료에 해당되는 프랙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래 방식에서는 탄소수 21개 이상짜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크래킹을 통해서 이제 탄소수 5개에서 20개짜리의 액체 연료를 선택적으로 생산을 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 그 본 연구진은 이제 이러한 2가지 공정을 한 가지로 축소할 수 있는 축소해서 한 번에 액체 연료를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기능성 촉매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기능성 촉매를 개발할 때는 가장 어려운 점이 2가지 촉매가 서로 간섭을 해서 상호 간의 촉매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인데요. 저희는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2가지 이 반응, 즉 FT 합성 반응과 크래킹 반응이 서로 상호 간의 간섭이 없이 독립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기능성 촉매에서는 액체 연료 성상의 선택도가 약 26 웨이트 퍼센트이던 것을 양기능성 촉매를 통해서 약 80 웨이트 퍼센트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적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많은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배터리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가 이제 그 중점 적용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항공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경우는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들에 대해서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렌딩 비율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는 2%에서 시작을 해서 2050년도로 가면 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2년 후부터는 유럽으로 보내는 항공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허브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EPR 또는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기술 개발이 발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의 생산 방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시면 슬라이드 왼편에 나타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퓨얼 방식이 이제 가장 감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최대 99%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생산 단가가 이제 높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산 단가가 높은 이유는 앞서 이제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료로 사용되는 그린 수소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퓨얼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 충분한 양의 그린 수소를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이퓨얼 생산 기술이 같이 연계가 돼서 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이퓨얼의 상용화 시점 관련해서 또 역시 이 CCU 로드맵과 수소 로드맵을 모두 다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을 말씀드리면 다 한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후 뭐 질의응답 또는 토론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퓨얼 생산 기술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예, 아, 저 뒤에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오승묵입니다. 혹시 그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퓨얼을 생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퓨얼도 결국 해외에서 수입해서야 되는 건지, 그런 데 대한 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크리티컬한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뭐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뭐 정확하게 드리기엔 너무 이제 민감한 주제라 예스와 노 형태로 답 드리긴 조금 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몇 가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2020 물론 수입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서 다시 수입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 미래 생각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린 수소를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냐가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단중기와 장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떤 법제화나 제도가 들어오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유럽으로 보내는 항공기 생각했을 때 블렌딩 비율이 현재 2025년 2%입니다. 2%라는 건 2%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제 유럽으로 항공기를 못 보내거나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좀 어려움이 겪을 수 있고요. 그래서 2%라고 하면 그 이퓨얼 생산 단가가 5배 비싸더라도 2% 블렌딩 하면은 전체 가격은 8% 정도 수준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공기를 못 띄우는 것보다는 8% 비싼 이퓨얼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항공유 쪽이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법제화나 여러 가지 규제가 이제 그 시장에 들어올 경우 어떻게 보면 그 상용화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지거나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괜찮으시? 예,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다시 한번 이퓨얼 생산 기술 개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천동현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